항상 빠르고 정확한 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의 집약체인 KF-21이 우리에겐 자존심이며 자랑거리인데 유독 특정 나라에서 KF-21을 비난하고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옆나라인 중국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경쟁자인 중국이 전투기 탑재형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에 관련해서 결정적인 문서가 공개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산 전투기는 스스로 가진 기술력보다 뛰어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을 많이 하는데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J-20 전투기에 탑재할 PR-15 공대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것을 코앞에 두었고 이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의 KF-21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전투기 탑재형 공대공 미사일이 거짓된 스펙을 가진 무기에 불과하며 중국의 전투기 J-20이 한국의 KF-21 보라매와 가상 전투를 했을 시 KF-21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산 전투기의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중국 공군 측이 자신있게 공개한 적이 없어 정확히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16년 중국은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인 J-20에 장착할 목적으로 개발한 신형 공대공 미사일 PR-15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공군력 증강은 정확한 스펙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무시할 순 없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두 국가가 운영하는 전투기와 미사일의 자세한 스펙을 알아야 합니다. 자칭 중국군의 최강 전투기인 J-20은 카나드가 달렸지만 아무튼 스텔스라고 중국 정부가 우기고 있고 전폭 13m, 전장 21m, 전고 4.5m로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8,000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급 전투기입니다. 게다가 자칭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칭했지만 절대적인 기술력 부족으로 카나드를 달고 있으며 기체의 형상은 절대적으로 둔해 보입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WS 엔진으로 작동하며 레이더 모듈은 KF-21 전투기와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의 모듈은 1,400개 이상의 질화 갈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산 레이더와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정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군사 반도체 기술력 차이입니다. 중국은 J-20을 스텔스기라 주장하고 있으나 거대한 카나드가 달린 J-20의 스텔스 성능은 아무리 좋게 봐줘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4.5세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중국의 신형 공대공 미사일 PR-15는 미국의 암람에 비해 훨씬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재 중국의 언론을 통해 사거리가 150km 정도라는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공개 전 예상보다는 성능이 떨어졌으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성능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150km라면 북한의 평양 상공에서 서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우리 군의 모든 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국에선 대한민국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서 객관적인 평가에서 중국은 감히 대항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중국의 군사 기술력으로는 전투기 탑재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제대로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열악한 성능은 부족한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갖춘 중국산 레이더 성능이 그 이유인데요. 현재 중국 공군의 전투기 중 그 어느 전투기도 레이더 탐지거리가 200km가 넘는 고성능 레이더를 갖춘 전투기가 없는 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한 중국 공군이 가진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게다가 반도체 부문에선 중국이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없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중국은 레이더 기술을 러시아 등 타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을 받은 이스라엘까지 중국으로 가는 기술 수출을 중단하고
믿었던 러시아에서도 중국의 기술력 100기기의 혀를 내두르며 손절하면서 갑작스레 중국은 모든 것을 국산화를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급조된 중국산 레이더를 탑재한 J-20은 KF-21 전투기에 검증된 레이더 성능의 상대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중국산 레이더로 RCS 값이 고성능 스텔스기를 탐지하려는 레이더에 탐지 가능한 거리가 100km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인데요. 세계적인 항공 전문지를 포함한 군사 전문지에서 J-20의 레이더로 KF-21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KF-21 전투기가 반경 20km 이내로 접근해야 골프공 크기로 감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고성능 미사일에 뛰어난 사정거리가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보유한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라면 밝혀진 성능대로 200km 이상 밖에서 J-20 전투기를 먼저 탐지될 것이므로 선제 타격과 함께 격추가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F-35A와 KF-21은 중국의 J-20을 정확히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F-35A가 사용하는 AIA-120 암람 미사일이나 KF-21 전투기가 사용하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따져보면 J-20이 탐지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KF-21 보라매의 경우 중국이 사용하는 최정상급 레이더보다 우수한 레이더를 사용하며 개발 소재의 성능과 레이저 자체의 능력 역시 중국의 레이더 성능을 압도합니다. 가뜩이나 카노드를 포함한 초대형 크기의 동체로 반쪽짜리 거짓된 자칭 스텔스 전투기인 J-20을 잡는 데는 미사일 한 방이면 끝일 겁니다. 이 정도면 KF-21 전투기는 블록3를 통해 5세대 그대로 진화해 스텔스성도 우위를 점하고 공중전을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전투기 한 대로 많은 작전을 수행을 할 수 있으니 공군의 전력이 전쟁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산 전투기를 단순히 스펙만으로 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기술력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KF-21 보라매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그리고 중국이 정보를 갖지 못한 우수한 신형 미사일 미디어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비할 수 있습니다. 300대 이상 충분한 숫자만 확보된다면 중국의 스텔스기 전력을 상대로 강력한 카운터가 될 수 있다는 개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보라매가 그 대안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의 도발로 인해 F-21랩터 등 많은 미국산 전투기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고 미국에서 개발 중인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도 장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전력만으로도 중국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주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